네, 반갑습니다. 장중 시장 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반등에 성공합니다. 예상대로 요 지지선, 전 저점에 대한 지지, 그리고 장기 이평선, 변동성 하단까지 이렇게 지지가 됐고, 저점을 낮추지 않고 양봉을 만들어서 잉태형 패턴을 만들었으니까, 잉태형은 다음날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예측일 뿐이고, 이 예측을 토대로, 예측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 기준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내일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상승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올라야 될 자리에서 내렸으니까 아주 나쁜 거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내려야 될 자리에서 안 내리고 버틴다.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하네.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측이. 근데 그 예측을 갖고 내일 오르네 하고 베팅을 한다. 시장이 뭐 얼마나 변화가 많고 단기적으로는 얼마나 우연적인 재료가 많습니까? 그래서 잘못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준으로 예측은 필요하지만 기준으로 활용해야지 그걸 가지고 매매 활용하거나 믿음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코스피는 반등 중이고 삼성전자의 반등에 따라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장중에 아직까지 이 범위 내에 있습니다. 내에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한 게 오른다고 나쁜 건 전혀 없지만 오늘 반등한 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 대금이 계속 줄어드는 부분, 에너지가 빠지고 있다는 거니까 이것도 문제인데 아직까지 대주주 요건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종목을 보면 오늘 살짝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이 요 소리바다가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시세를 낼 때 보면 항상 시세 내기 직전이 최저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우리 손절 기준을 잡는 거, 손절 뭐 전저점 깨면 손절해야지, 이런 사람들 다 털립니다. 실제 시세 내는 거에 보면. 왜냐면 그런 부분들을 다 건드려 주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시작 초기에는 거의 대부분 그때가 최저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오전 상한가입니다. 보통 오전에 상한가를 가면 연속성 있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게 도대체 왜 상한가냐? 사실 뭐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충분히 매집이 있었으니까 이번 상한가가 어떤 시세 초입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게 뭐 큰 시세가 아니라 여기까지 550원 정도를 한계로 하는 시세를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여기에 이제 엔터주들 빅히트가 상장한 이후로 엔터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빅히트가 5,050억을 탑업인 인수에 쓴다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 음원업체들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소리바다가 인수해서 뭐 딱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있느냐, 가격이 싸다는 거를 제외하면 딱히 없습니다. 지금 소리바다 쓰는 사람들도 거의 다 빠져나가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 소리바다가 먼저 달릴 때 NHN복스도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오늘 실제 좀 연동돼서 움직이긴 했습니다. 연동돼서 움직이긴 했지만 좀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그렇지만 또 이 거래량 없이 꾸역꾸역 올라와가지고 단기 고점을 높였고, 그리고 지난번 이 5월달에 매집형 거래들, 그 아래 매집형 거래들을 다 아래쪽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면. 그러면 밑에가 지지선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걸 기반으로 지지선이 강해지면 뭐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길게 보유를 하는 쪽입니다. 매물 사서 쥐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팔 사람은 없어지고 살 사람만 생기니까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보면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매물들을 다 눌러버리는 이런 걸 하는 쪽이 사서 가져가는, 그러니까 느긋하게 사서 가져가는 쪽이고, 이런 투자자들이 점점 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많아진다. 그러면 뭐 이거 넘어서고 나면
기대 수익률 대비 리스크. 기대 수익률은 위로 많이 열려 있는데 리스크는 요 자리까지 넘어서면 아래쪽에 지지선이 단단하니까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투자자들이 물량을 쥐고 그냥 갖고 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긍정적인데 조금 소리바다 따라서 좀 같이 가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미콘 라이트 지난주에 제가 26형으로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닿지도 않고 올라갑니다. 항상 예측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의 기준은 도구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21선에 대한 기준도 그렇습니다. 21선에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21선에 오는 게 정상입니다. 21선 닿는 게. 그럼 21선을 깨고 뭐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약하다. 그리고 21선 닿지 않으면 강하다. 닿기도 전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시장 대비 이 종목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지금 힘이 좋은지 약한지까지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선 닿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세미콘 라이트가 지금 강한 상태다. 그리고 단기 고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 돌파하면 이 변동성 범위 상단까지는 또 쉽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전에 보면 매물 없이 다 쳐박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좀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반응도 뭐 나쁘지 않고 상승폭을 반납한다 하더라도 21선만 닿지 않으면 좋은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빅히트가 오늘 반등인데 이 반등도 그렇게 점수를 높게 줄 수는 없는 게 여기 저점을 다시 갱신을 했습니다. 저점을 낮춰가는 건 양봉이든 음봉이든 어쨌든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저점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2300선을 회복하면 한 번 더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빅히트 같은 경우는 저점을 또 갱신했기 때문에 오늘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거 나오기가 조금 어렵고 그리고 대기 매물이 많기 때문에 나오는 순간 이런 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런 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매물 소화하고 코스피 200 특례 편입까지는 버티는 쪽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버텨가지고 코스피 200 편입되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코스피 200과 똑같이 가는 그런 자금이 유입이 되면 빅히트도 그 안에 구성 종목이기 때문에 비싸든 사든 상관없이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정리를 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버틴다라고 볼 수 있고 버티지만 저점을 낮췄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중간 점검을 하고 그리고 하나 LG화학 LG화학이 지금 시장 영향을 받으니까 이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앞으로 투자 매력이 굉장히 없어지는 그 투자자들의 말이 맞는 게 아니 뭐 플라스틱 용기 만드는 업체 퍼가 100배가 말이 되느냐. 근데 이것도 사실 신문 기자가 또 잘못 적었는데 그 분기 실적이 9천억이니까 순이익 기준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지금의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있을 이걸 유지를 한다는 전제로 거기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 실적을 연간 실적으로 봐서 신문 기사에 보면 뭐 플라스틱 용기 업체 100배짜리에 뭐 투자하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기자가 잘못 몰라서 그런 거고. 근데 어쨌든 그 떼냈을 때 배터리를 떼냈을 때 LG화학의 매력이 없어지는 건 분명하고 그 자회사의 가치가 모회사로 전달이 된다. 이건 한국 증시에는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주사들 보면 대부분 다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사업을 영위를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저평가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빅히트도 그렇고
뭐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LG 화학도 그렇고 왜 계속 내린다고 하냐,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좀 거창하게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뭐 예전에 티슈진, 그 상장 폐지 지금 심사하는 티슈진에 대해서 아실 텐데, 티슈진이 한창 뜨거울 때 제가 티슈진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예. 티슈진이 뭐 자금을 투입해서 높은 가격을 뭐 설명할 만큼이 안 될 거고, 고평가 논란이 있다, 인보사에 대해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보사는 치료제가 아니라 비싼 진통제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리고 LG화학에, 그러니까 LG생명과학에 있던 시노비안하고 인보사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 예, 그래서 이거는 일본 기술 수출 같은 것도 뭐 사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뭐 이거 나중에 잘못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2017년 11월 달에 썼습니다. 근데 이 주가를 보시면 티슈진, 인보사가 아니라 예, 주가를 보시면 지금 멈춰 있고, 2017년 11월에 보시면 예, 주가 거의 고점입니다. 그리고 쭉 빠져가지고 3만원 계속 내려서 8,000원 돼서 상장 폐지 지금 심사 중입니다. 이게 뭐 주가가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면 뭐 손절하라 얘기하는 거, 이런 것보다 만약에 이 내용이 잘 전달이 됐다면 많은 주주들이 구제가 됐을 겁니다. 또 하나 더, 신라젠, 이건 실제로 이제 우리 쪽에서는 많이 구제가 됐습니다. 신라젠 팩400이 사실상 사기다. 그리고 이 뭐 암 관련해서 뭐 대부분의 질병이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그 원인이 노화다. 예. 그래서 실제 치료제들이 아무리 효과를 본다 하더라도 한계가 분명할 거고, 그러면 기존 치료제들이 뭐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느냐. 뭐 그만큼의 노력을 다 기울였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과장된 것이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때문에 또 거품에 대한 면역도 생기고, 검증된 치료제도 있는 마당에 팩400을 누가 쓰겠느냐. 예, 그래서 팩400도 큰일 날 거다. 이것도 11월 달에 썼습니다. 2017년. 근데 그 신라젠 주가를 보면, 지금 이 종목도 멈춰 있고, 2017년으로 가면 2017년 제가 글 썼을 때 고점입니다, 거의. 물론 그 뒤에 뭐 다시 오르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고점을 찍고 다시는 그 가격을 보지 못하고 15만원대 종목이 7,000원 가가지고 결국은 이거 거래 정지됐습니다. 뭐 LG화학이 이런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제도권에서 제가 봤을 때 증권사 직원들이 일반 여기 유튜버 주식 하시는 분들, 아니면 게시판에 글 쓰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재직하신 분들은. 근데 그분들은 뭐 약정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또 제도권이다 보니까 뭐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내릴 거 뻔한데도 내린다 얘기를 못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제도권에서 할 수 없는 어떤 경고들을 제가 좀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물론 뭐 그게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그 모르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경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저거 써가지고 제가 뭘 얻겠습니까? 욕이나 처먹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LG화학에 대해서도 그렇고, 계속 그 빅히트나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빅히트 첫날 팔고 내린다라고 해서 뭐 첫날 파신 분들한테는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빅히트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들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한다. 제도권에서 못하는 걸 조금 보완을 해보자. 그렇게 해야 주식 투자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 저 자식은 왜 맨날 내린다고 하고 짜증나게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좀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예,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런 부분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자.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서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중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